우리색입니다.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했는데요. 수메르라는 이름부터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옛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메르라는 이름의 단일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수메르라는 이름은 외부인에 의해 불린 이름이었죠. 우리가 수메르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웅상기가라고 불렀는데요. 검은머리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수메르인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존재였는가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서두를 차지합니다. 수메르를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질문은 문명이란 무엇인가, 즉 문명의 정의나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문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은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복잡성을 문명의 요건이라 말합니다. 복잡성이라면 인간의 상호작용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말할 텐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복잡해야 문명이 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는 대략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도시를 근거로 한 복합적인 대규모 사회조직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납과 징세를 통한 경제체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식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넷째, 통치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종교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위압적인 공공건물과 기념건축물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요소들을 갖추면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는 이런 요소들을 갖춘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습니다. 도시는 비교적 인구가 밀집하고 규모가 큰 취락인데요. 인구는 최소한 수천 명이어야 합니다. 수천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계급과 직업이 분화하면서 복합적인 대규모 사회조직이 형성됩니다.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30여 개의 도시를 세웠는데요. 기원전 4500년경 수메르의 도시 에리두의 인구는 약 5,000명이었다고 추산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300년경의 수메르의 도시를 살펴보면 우르크의 인구는 약 5만 명, 마리의 인구는 약 1만 명, 아카드의 인구는 약 3만 6천 명이었습니다. 수메르에는 30여 개의 도시가 있었으니 이들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50만 명 이상이 됐으리라 추산됩니다. 수메르에는 다양한 계급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계급에는 왕족, 귀족, 평민, 노예가 있었습니다. 직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공공부문에는 관료, 사제, 군인 등이 있었고 민간부문에는 학자, 의사, 건축가, 요리사, 상인, 농부, 어부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었던 만큼 당연히 사회도 복합적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복잡해질수록 경제와 안보가 중요시되는데요. 경제의 측면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국고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는 치안과 방위를 유지해야 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는 문자에 기초한 법전과 행정체계를 갖췄고 조직화한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중앙의 권력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수메르는 첫 번째 요건, 도시를 근거로 한 복합적인 대규모 사회조직을 가졌습니다. 공납과 징세는 국가가 주민들의 재산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국가자경인데요. 이렇게 해야 국가는 중앙에 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메르에는 위계조직을 갖춘 관료들이 있었고 이들이 주민들로부터 공납과 징세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고대 문명과 마찬가지로 징세는 무거운 편이었는데 수메르의 라가쉬 왕조에서는 잦은 전쟁과 독재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메르는 두 번째 요건, 공납과 징세에 의한 경제체제를 갖췄습니다. 공식적 기록은 곧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죠. 수메르는 설형 문자, 즉 수액이 문자를 발명했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자죠. 본래는 사제가 가축이나 곡물의 숫자를 기록하려고 만든 단순한 부호였습니다. 그러던 게 간결하게 개량되면서 설형 문자로 발전한 겁니다. 설형 문자는 축축한 진흙을 빚어 만든 점토판 위에 갈대펜을 긁어서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점토판은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수메르에는 두브사르라는 명칭의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기관 학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 설형 문자를 읽고 쓰는 지식을 활용하고 전수했습니다. 이렇게 수메르는 세 번째 요건, 공식적 기록을 갖췄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서나 종교가 통치 이념으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종교는 통치 권력을 신성시하고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통치자는 종교에 의해 자신이 신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제사와 정치가 통합된 재정사회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수메르는 각 도시마다 자신의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요. 수메르인은 우주의 각 현상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도시마다 특별히 관심을 두는 자연현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르크에서는 하늘의 신 아누를 섬겼고 니프르에서는 바람의 신 엔리를 섬겼고 에리두에서는 물의 신 엔키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그 도시의 신이 수메르에서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이렇게 수메르는 네 번째 요건, 통치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종교를 갖췄습니다. 위압적인 공공 건물과 기념 건축물은 통치 권력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은 대규모 인력, 국가 재정,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명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해서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메르는 각 도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지구라트라는 명칭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수메르의 우르라는 도시에 건축된 지구라트는 너비가 45m, 길이가 64m, 높이가 30m였는데요. 오늘날의 10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였고 당시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크기의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메르는 다섯 번째 요건, 위압적인 공공 건물과 기념 건축물을 갖췄습니다. 정리하면 수메르는 문명이라 할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근거로 한 복합적인 대규모 사회 조직이 있었고 공납과 징세를 통한 경제 체제도 있었습니다. 공식적 기록이 있었고 통치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종교가 있었고 위협적인 공공 건물과 기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췄던 수메르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